안녕하세요. 현시의 달콤한 씨뿔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std 어레이를요, 직접 구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STL을 가져다 쓰지 않고요, 우리가 어레이를 한번 디자인해 볼 건데, 예를 들어서 가변인수 파라미터 같은 거를 받을 때 이니셜라이저 리스트 같은 STL을 가져다 쓰지 않고 정말 그냥 시어너 코드로 약간 웬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한번 짜보고요. 일단은 그렇게 짜보고 그 코드를 또 수정해서 조금 STL을 가져다 써서 조금 간단하게도 한번 짜보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레이를 직접 가져다 써봤잖아요. 이 어레이와 비슷한 클래스를 한번 디자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정확히는 클래스가 아니라 클래스의 틀, 클래스 템플릿을 한번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어레이가 아니라 마이 어레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클래스 마이 어레이라고 이렇게 주도록 할 거고요. 얘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멤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배열은 고정된 크기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트형의 mdata다 라고 할당을 해서 5개를 할당을 해주면 얘는 인트형의 메모리를 5개 할당하는 이 고정된 크기의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트든 더블이든 캐릭터든 또는 객체든 상관없이 모든 타입의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요, 이 크기도 그때그때 다르게 할당할 수 있어야 되면 이때 이 크기와 타입을 템플릿으로 선언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클래스 위에 가장 위에다 템플릿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시고요. 타입 네임은 T라고 주고요. 그리고 사이즈 T, 그러니까 요 사이즈를 받는 사이즈 T 타입으로 받겠습니다. 사이즈 T 타입은요, 제가 N이라고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인트 대신에 타입은 T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사이즈는 요 N으로 설정을 해서 고정된 크기의 배열을 할당할 수고 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배열 같은 경우는 컴파일 타임에 할당된 크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행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고정된 크기라는 건 장점이면서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크기를 변경할 수 없다는 건 경우에 따라서 얘를 장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어레이를 이용해 주시면 될 건데요. 어쨌든 우리는 고정된 크기의 메모리를 정적 할당하고 컴파일 타임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가는 방법인 정적 할당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메모리를 할당을 했었냐면 이렇게 어레이의 인트형 몇 개, 어레이의 캐릭터형 몇 개 이렇게 할당을 해줬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우리 클래스 이름이 뭐죠? 마이 어레이죠. 그럼 마이 어레이에 인트형 3개를 할당하고 이름을 ALR A1이라고 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때 T는 인트로 생각을 하고 사이즈 T는 3이라고 생각해서 인트형 3개가 할당이 되는 거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마이 어레이에 캐릭터형 5개를 할당하겠다 해서 A2라고 주게 되면 이때 T는 캐릭터 그리고 N은 5개가 할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A형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뭐가 호출이 되죠? 생성자가 호출이 되죠. 즉 A형 객체를 생성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마이 어레이에 생성자가 호출이 되어질 텐데요. 이때 객체를 생성하면서 초기값을 넘기지 않은 상태니까 기본값 생성자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요, 조금 확인을 위해서 메시지를 하나 뿌려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기본값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서요, cout에서 1번 생성자라고 한 번을 줘보도록 하고요. 얘를 기본값 생성자라고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사실 메시지를 뿌리는 일은 없는데요. 제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메시지를 뿌려봤고요. 그럼 A형 객체를 생성하면서 생성자 한번 호출이 됐고 A2 객체를 생성하면서 생성자 한번 호출이 돼서 실제 내부적으로는 생성자가 2번이 이렇게 호출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메모리는 어떻게 할당이 될까요? 이렇게 A1 객체가 딱 할당이 되면 A1은 인스턴스 베리어블로 뭐를 가지고 있죠? mdata를 가지고 있죠. mdata의 n이 3이니까 사실은 mdata는요, 인트형의 변수를 몇 개를 이렇게 3개가 할당을 돼서 가지고 있을 테고요. 이때 호출되는 게
생성자 이렇게 호출이 되어지겠죠. A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A2 같은 경우도 객체가 생성이 되면 얘는 인스턴스 베리어블로 M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M 데이터가 이렇게 메모리가 할당이 될 테고 캐릭터형의 5개니까 얘 같은 경우는 캐릭터형의 변수가 이렇게 5개가 할당된 상태로 메모리가 할당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객체가 생성될 때 이 배열이 초기값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이 배열의 크기만큼 돌면서 즉 이 n의 개수만큼 돌면서 초기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즉 0의 값을 넣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반복문을 돌면서 즉 포문을 돌면서 한번 요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을 돌 때는 사이즈 ti는 0부터 i가 요 크기보다 작을 때까지죠. m보다 작을 때까지 i를 뿔뿔하면서요. 우리가 m 데이터에 i번째 방에다 0을 주겠다라고 하면요. 여기에 모든 값이 0, 여기도 모든 값이 0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초기화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표준 어레이를 봐보면 이 어레이는요. 객체를 생성하면서 모두 가능해야 돼요. 초기값을 주는 것도 가능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초기값을 주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값 생성자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초기값을 이렇게 주시려면 인수를 전달받는 생성자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때 인수를 한 개 받을 거죠. 그러면 my array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요, 이렇게 인수를 한 개 받고 했을 때 이 배열 중에서도 몇 번째 방에 저장을 해줄 거냐면 배열에서 0번째 방에 저장을 해주고 1번째 방, 2번째 방 얘 같은 경우도 0번, 1번, 2번 이런 거를 기억할 변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인덱스를 하나 선언을 해볼 거고요. 인덱스를 선언을 해볼 거고요. 일단 기본값일 때는 인덱스가 뭐면 되죠? 0이면 되는 거고, 그쵸? 얘 같은 경우도 인덱스는 뭐에서 시작을 할 거냐? 0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성자 중에서 초기값을 한 개 전달받는 생성자를 만들고 싶죠? 그럼 여기에 T타입의 아그를 하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은 누가 받는 거죠? 아그가 받는 거죠. 그러면 인덱스가 0번이라는 건 m데이터의 0번째에다가 지금 이 아그 값을 넣겠다는 거니까 우리는 m데이터에 인덱스에다가 뭐를 넣는다? 아그를 넣고 인덱스 값을 뭐 해준다? 뿔뿔 해준다 라고 하면 한 개 1이 들어가고 나서 여기에다 인덱스 값은 0에서 뭘로 뿔뿔이 되는 거죠? 인덱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인덱스는 0에서 1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로 호출됐으니까 얘의 인덱스는 뭐였겠죠? 인덱스는 0이 됐겠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0에다가 0번째 방에 아그를 주고 뿔뿔을 하니까 1이 돼서요. 1 들어가고 1이 들어간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로 보면요. 제가 얘는 2번 생성자라고 한번 해볼 건데요. 2번 생성자라고 해볼 건데 얘는 인수를 한 개 받는 생성자라고 이렇게 해볼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2번 생성자가 A2 같은 경우는 1번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요. 이렇게 처리가 되어지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초기화하는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개수가 몇 개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트형의 배열을 100개 선언했다면 초기화의 개수가 100개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인트형의 변수를 10개 선언했다면 초기화의 개수가 10개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100개 들어갈 거 생각해서 생성자를 1개, 2개, 3개, 4개, 100개 막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때 인수가 몇 개일지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2개 이상일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생성자를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걔를 함수 파라미터 팩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방법은요. 우리가 생성자를 만들 때요.
첫 번째는요, 그냥 마찬가지로 악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인수는 악으로 받는데 두 번째부터는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몇 개일지를 모르죠. 그때부터는 가변인수 파라메타팩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방법은요, 이렇습니다. 다른 이름 하나 타입스라고 준다라고 하면 타입스에다가 몇 개일지를 모르죠. 그러면 점점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점점점. 이거 몇 개일지 모른다는 거죠. 얘를 아그스로 받겠다라고 해주게 되면요, 이때 얘 몇 개일지 모르는 이 인수를 아그스가 받겠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때 타입스를 템플릿으로 정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템플릿 이렇게 해서요, 타입 네임은 타입스라고 주게 되는데 이 타입은 파라메타팩을 템플릿 파라메타팩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템플릿도 얘가 계속적으로 뭐가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얘 또한 점점점 이렇게 해서 템플릿 파라메타팩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내가 예를 들어 1, 2, 3, 4, 5 이렇게 하고 크기가 5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1은 아그가 받고요. 2부터 5까지는 누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냐? 아그스가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몇 개 받을지 모르는 경우 뭘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점점점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몇 개 받을지 모르는 타입 자체도 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템플릿 파라메타팩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은 아그가 받고 2부터 5까지는 아그스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 2개 이상인 경우도 인덱스는 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쵸? 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지금 뭐냐면 생성자긴 생성자인데 3번 생성자라고 해서 인수를 2개 이상 받는 생성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은 아그가 받았죠. 2부터 5까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아그스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1은 어디에다 저장을 해주셔야 되냐? m데이터에 인덱스에다 주고 아그를 주고 그런 다음에 인덱스를 뭐 해줘야 돼요? 뿔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인덱스는 0에서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몇 개일지 모르는 남은 아그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남은 아그스들이 처리될 수 있는 초기화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요. 그 함수를 제가 init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nit에는 뭐를 보낼 거냐면 아그스 남은 애들을 모조리 다 보낼 거예요.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초기값을 2개 이상 주는 경우 있죠. 초기값을 2개 이상 주는 경우는 myArray의 요 가변인수 파라메타팩을 호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1은 아그가 받고 2부터 5까지는 누가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아그스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그 1은 0번째 방에 저장을 하죠. 그러면 2부터 5까지는 누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그스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아그스에서는 2를 초기화해주고 3을 초기화해주고 4를 초기화해주고 남은 애들을 다 초기화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초기화해주는 함수 하나 init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프라이빗으로요 init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얘는 t타입의 아그 하나 받고 타입스의 아그스를 이렇게 받도록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받도록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면요. 제가 요거 타입스 하나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되면 자, 1은 아그가 받고 2부터 5까지는 누가 받았어요? 아그스가 받았죠. 그러면 2부터 5까지를 가지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아그스로 딱 오는 거야. 여기. init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 아그는 2가 되고 3부터 5까지는 아그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주면 돼요? m데이터에 인덱스에다가 뭐를 주고 아그를 주고
그쵸? 인덱스를 뭐 해줘요? 뿔뿔 해줘. 그러면 1번째 방에 2를 넣어주고 3부터 5까지를 다시 초기값을 주려면 이닛 자체를 뭐 해주셔야 되냐? 재기호출을 해줘야 되는데 뭐를 가지고 재기호출해요? 여기서 남은 인수 3, 4, 5를 가지고 재기호출을 하는 거고 아그스라고 해서 점점점 해서 넘기게 됩니다. 자, 돌아가는 방법 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자, 인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요 2개 이상인 경우는 여기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생성자를 호출을 하는데 2개 이상 받을 때는 여기를 호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1은 아그가 받고 2부터 5까지는 아그스가 받아요. 일단 인덱스는 0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0번째 방에 아그를 넣어줘. 그런 다음에 얘가 계속적으로 재기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기화되는 인수가 2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재기호출을 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데 그 함수를 init이라고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init은요. 초기화를 할 수 있는 재기호출 함수인데 내가 아그스를 넘겨줄 거죠. 아그스는 지금 2부터 5까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부터 5까지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2부터 5까지 중에서 첫 번째 인수인 2는 아그가 받고 3부터 5까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아그스가 받는 거야. 그러면 2를 인덱스에다 넣어준 다음에 아그스는 누굴 말해요? 3부터 5까지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재기호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아그는 3이 되고 그 다음번에 아그스는 4부터 5까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을 넣어주고 4부터 5까지를 다시 한번 재기호출을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아그는 4가 되고 아그스는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를 넣어주고 아그스는 뭐가 돼요? 5가 남죠? 그럼 5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init 함수는 무조건 인수를 매개 변수를 몇 개 받아야 돼요? 2개 받아야 돼. 그럼 마지막 1개 남았을 때 얘는 처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init 함수를 뭐 해주셔야 되냐? 오버로딩을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다 void init을 하나 만드는데 마지막 1개 인수를 받을 수 있는 얘를 하나를 만들어서요. 얘는 mdata에 인덱스에다가 주고 뭐를? 아그를 주고 끝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은 첫 번째 1은 생성자에서 초기화가 되고 2, 3, 4, 5는 여기에서 처리가 되다가 마지막 5는 여기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메시지 좀 뿌려보면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 인수부터 초기화 중이라고 메시지를 한번 뿌려봐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인수 초기화 라고 해서 메시지를 한번 뿌려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1은 인수를 2개 받는 생성자로 가서 두 번째 인수부터 2, 3, 4는 여기서 초기화되다가 마지막 인수 1개 남았을 때는 init 여기 호출해서 초기화가 되고요. 이렇게를 해주게 되면 보세요. 2개 이상 받는 생성자 초기화 중 마지막 인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배열의 크기가 여러분들 10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5, 6, 7, 8, 9, 10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인수는 생성자에서 초기화가 됐다가 나머지 도는 애는 init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재기호출하는 애 만들었죠. 여기서 재기호출하는 애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9도 여기서 초기화가 되다가 마지막 10은 어디에서? 여기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서 해서 init을 이렇게 보내면 첫 번째 인수는 여기서 초기화가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서 초기화가 되다가 마지막 인수는 요 한 개 있는 생성자에서 처리가 될 텐데요. 얘 돌려보면 첫 번째 1만 여기서 초기화 여기서 두두두두두두 처리화가 되다가 마지막 인수는 여기서 처리화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여기에서 A, B, C, D,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생성자에서 BCD는 두 번째 인수 초기화 중 여기서 그리고 나머지 2는 마지막 인수 초기화에서 처리가 될 테고요. 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면요. 여기에서 3번 생성자 이렇게 해서 초기화, 마지막 인수 초기화 이렇게 처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요. 가변 인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요 점점점을 이용해서 지금 초기화를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초기화된 게 잘 되어 있는지 보려고 제가 지금 사이즈를 리턴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인라인 해서요. 사이즈 T를 리턴하는 사이즈라고 하나를 해서요. 얘는 리턴 사이즈를 리턴을 해줄 거고요. 리턴하는 이 사이즈가 아니라 얘 뭐죠? 요 사이즈는 누가 갖고 있죠? n이 갖고 있죠. 그럼 리턴되는 건 뭐를 리턴해주면 되죠? n을 리턴해주면 되는 거죠. 이때 얘는 상수화시켜서 리턴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이즈를 리턴하는 얘가 있으니까 반복문을 돌려볼게요. 사이즈 t는 0부터 i는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i를 뿔뿔한다. 우리 얘는요. A1점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 A2점 사이즈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요. 얘 프라이빗에 있나 보다. 얘 퍼블릭으로 넣을게요. 프라이빗에 있으면 안 되고 퍼블릭 공간에 있어야 되고요. 이닛은 어차피 이 내부적으로만 쓸 거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뺐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갖다 써야 되니까 퍼블릭 영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에서 이렇게 사이즈 갖다 썼었잖아요. 얘처럼 사이즈를 리턴하는 애를 만들어 준 건데 그 사이즈는 그냥 여기서 받은 템플릿 인수인 n을 리턴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배열의 크기니까요. 그래서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리턴해 주면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i를 뿔뿔해서 cout에서 A1에 i번째를 출력하겠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해서 0번째에는 뭐가 들어갔는지 1번째에는 뭐가 들어갔는지 2번째, 3번째, 4번째 이렇게 뭐가 들어갔는지 출력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 대괄호 연산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인덱스를 표현하는 이 대괄호 연산자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만드신 my array 타입을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 이 대괄호 연산자에는 이 0번째 방을 출력해주고 1번째 방을 출력해주고 2번째 방을 출력해주고 이런 기능이 없는데 그 기능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연산자를 뭐 해주셔야 돼요? 오버로딩 해주셔야 되죠.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A1이 호출하는 객체가 되고요. 함수 이름은 무조건 오퍼레이터 대괄호죠. 대괄호를 오버로딩 할 거니까. 그리고 대괄호 안에 있는 얘가 P연산자가 되는데 이 P연산자를 i를 인수로 넘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오퍼레이터 인덱스에서 하고 싶은 건 뭐야? 0번째 값이 뭐야? 1번째 값이 뭐야? 2번째 값이 뭐야? 그러니까 이 메모리 공간을 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퍼레이터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오퍼레이터 인덱스를 만드는데 얘는 내부적으로 인덱스를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턴해서 m데이터에 인덱스를 리턴을 해줄 건데요. 여기서 넘겨준 애가 0번이면 0을 리턴을 해주고 여기서 넘겨준 애가 1번이면 1을 리턴을 해주고 여기서 넘겨준 애가 2번이면 2를 리턴을 해줄 거거든. 그런데 리턴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복사본 리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사본을 리턴하지 않고 그 메모리 공간 자체를 리턴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A1이라는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 이 A1이라는 객체는 m데이터라는 요 배열이 10개짜리가 생성이 되어 있고 5, 6, 7, 8, 9 이렇게 10개짜리가 생성됐고 여기는 1, 2, 3, 4, 5, 6, 7, 8, 9, 10이 초기화가 된 상태예요. 그쵸? 이렇게 초기화가 된 상태인데 나는 여기에 0이 들어왔을 때는 0번째 이 변수의 공간을 리턴해주면 되고 1이 들어왔을 때는 1번째 공간을 리턴해주면 되고 9가 들어왔을 때는 9번째 공간을 리턴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넘겨준 인덱스의 값을 리턴해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리턴하는 원리는 복사본 리턴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턴하면 내부적으로는
1이라는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얘가 리턴이 되고 2라는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리턴이 되고 3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리턴이 되고 계속 복사하면서 리턴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리턴할 때 이 메모리 공간 자체를 리턴하면 되지 복사본을 리턴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리턴할 때 어떻게 리턴하면 돼? T타입의 레퍼런스로 리턴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요. 이러한 복사본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리턴할 때 그냥 m데이터의 0번째를 리턴하고 1번째를 리턴하고 2번째를 리턴하고 그러니까 m데이터 배열 자체로 리턴을 하고 싶으면 이때 리턴되는 타입은 뭐가 돼야 돼요? 레퍼런스 타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퍼런스 타입으로 리턴을 해주게 되면요. 이렇게 리퍼런스 타입으로 리턴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서 0을 넘기게 되면 0번째 방, 1번째 방, 2번째 방이 돼서 A1에 1부터 10까지가 출력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1, 2, 3, 4, 5분이 안 되네요. 1, 2, 3, 4, 5분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A2로 했네요. A1을 출력하고 싶은데 A1의 사이즈만큼 돌아야 되죠. 그래서 A1의 사이즈로 이렇게 돌리면 1부터 10까지가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A2도 출력하고 싶어. 그럼 똑같이 한번 돌려보면 되죠. 여기에서 A2의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A2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요. 얘는 ABCDE가 출력이 되어집니다. 그쵸? ABCDE가 출력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사이즈 T를 I가 사이즈 T로 넘겼으니까 얘도 사실은 뭐죠? 얘도 인트가 아니라 뭘로 받아주시는 게 정확해요? 사이즈 T로 받아주시는 게, 왜냐면 지금 인덱스를 우리가 사이즈 T 타입으로 돌리고 있으니까요. 사이즈 T 타입으로 돌려주시면 사실 무시해도 되는 경고인데요. 워밍 뜨지 않고 잘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오퍼레이터까지 해봤는데요. 근데 제가 말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얘를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 마지막 첨자는 9번이어야 되는데 몇 번 첨자까지 접근을 해주는 거예요? 10번 첨자까지 이렇게 접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10번에는 메모리가 할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당되지 않은 거예요? 할당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순간 프로그램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운이 돼야 되는데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얘가 프로그램이 뭐 우연치 않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운이 되거든요. 잘못된 메모리 할당이 되면 다운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얘를 다운되지 않게 돌아가고 하고 싶어. 그랬을 때는 요 리턴되는 요 값을요. 유효성 검사를 체크를 해주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는데 그 함수를 뭘로 만들어 주시라 그랬냐면 AT라는 함수로 만들어 주시라 그랬죠. 그러면 오퍼레이터 인덱스랑 AT라는 메소드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둘의 차이는 뭐라 그랬냐면 오퍼레이터는 실행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인덱스의 유효성 검사를 하지 않는 반면 AT는요. 실행 성능은 포기하더라도 안정성 있게 코드를 돌리기 위해서 항상 뭐가 가능하다라고 했냐면 유효성 체크를 한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인덱스가 만약에 0보다 작거나 또는 인덱스가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n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같은 경우는 n보다 크거나 같거나 0보다 작다면 잘못된 범위의 인덱스에 접근을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는 내가 스로우를 던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스로우는 아웃 오브 렌지라는 범위를 벗어난 애를 해줄 수가 있고요. 제가 뭐 아웃 오브 렌지 뭐 이렇게 메시지를 마음대로 하나 던진다라고 하면요. 이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랑 AT의 차이는 스로우를 던지냐 던지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그랬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얘를 트라이 캐치로 한번 묶어볼게요. 트라이 캐치로 이렇게 묶어봐서요. 트라이 캐치로 이렇게 묶어봐서 얘를 std의 아웃 오브 렌지로 그냥 받을게요. 아웃 오브 렌지로 exp로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면 cout에서 exp.what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출력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 인덱스로 접근했을 때는 얘는 아웃 오브 렌지를 체크하지 않았으니까 트라이 캐치에서 잡아내지 못해요.
얘 같은 경우는 트라이 캐치로 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인덱스가 아니라 AT라는 애를 사용을 한다면, AT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한다면 잘못된 인덱스에 접근을 하는 경우, 근데 얘 왜 다운이 안 되고 잘 돌아갈까요? 보통 다 다운돼야 맞는데. 자, AT라는 이 메시지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요, 얘가 이렇게 아웃 오브 렌지로 체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범위가 벗어났을 때요, 우리가 프로그램이 다운되거나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요게 스로우를 던지게 만들어주고 싶다면요, 여러분들이 매번 유효성 검사를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그런 경우 우리가 AT라는 메소드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STL을 보게 되면요, 실제로 AT도 있고 그리고 배열의 첨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랬죠. 둘의 차이는 스로우를 던지냐 던지지 않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만들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fill 한번 해볼까요? fill이랑 empty 있었던 것 같죠? fill이랑 empty까지만 해보고 이제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void fill은요, 특정 값으로 채우는 거였죠. 그러면 값으로 채울 때는 값은 T타입일 테고요. 그쵸? T타입의 값을 챙길 거고, 얘는요, 반복문을 돌면서 그 값으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for size ti는 0부터 i는 n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해서 m데이터 i번째 방에다 아그를 넣는다 라고 하면 같은 값으로 채우는 애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empty라는 메소드가 있었죠. 불린형을 리턴하는 empty라는 애는요, 지금요 비어 있는지, 객체가 비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는데요. 얘는 만약에 여기서 받은 사이즈가 0과 같다면, 얘는 return true를 리턴해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return false를 리턴해주면 돼서 비어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주시는 요 empty를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표준 어레이를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면요, 이렇게 하고요. 제가 하나 해볼까요? 지금 fill 한번 해볼게요. my array에 int형의 3개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해보고 A3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는 A3가 다 뭐만 나오냐면 A3가 A3점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A3.AT 이렇게 하게 되면요, A3는 무조건 다 0만 나오게 될 거예요. 0이 이렇게 0, 0, 0, 0 3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공간을 내가 요 3개의 공간을 뭘로 채우고 싶냐면, 뭐 예를 들어서 100으로 채우고 싶어. 그러면 A3.fill 이렇게 만든 애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100으로 채우겠다라고 하면 얘를 악으로 받아서 채우게 되니까 요 3개의 값이 이렇게 100으로 채워진 거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캐릭터형의 3개를 설정했다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모조리 다 N%로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 N%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공간 자체가 다 뭘로? 이렇게 N%로 채우는 거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어레이를요, 직접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자, 앞으로 수업도 이렇게 할게요. 표준 STL 가져다 쓰고 구현해보고, 가져다 쓰고 구현해보는 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